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2만여 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분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이천, 용인시 등에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위주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아마존이 한국에서 $49 이상 주문 시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도 한국 시장에 공략 들어가면서 쿠팡과 알리, 테무 등 이커머스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식탁 필수품인 김의 가격이 일제히 오릅니다. 조미김 시장에서 전문 중견업체 3곳이 가격 인상에 들어가면서 종합식품업체까지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외식업계 가격 인상에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창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오늘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도체 기업인 ASML이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위주로의 하락이 나왔고요. 엔비디아가 4% 가까운 하락, 그리고 ARM과 AMD도 좀 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대 상승, 코스닥도 2%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돋보이는 시장입니다. 자세한 전략 정영석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시장은 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시를 이끄는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과 금리입니다. 실적과 금리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도 있었습니다만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서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나머지 기업들 특히나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을 견인해 왔죠. 그러나 지금 보시면 ASML 충격이라고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 반도체 기업입니다.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수주량도 엄청 기대했는데 막상 공개되고 나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실이고요. 엔비디아, ARM, AMD까지 모두 급락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넘어가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 엔비디아나 기술주가 강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메커니즘을 봤을 때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증시 상승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는 고용이라든지 소비 관련 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장이 매파적 기조로 변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뉴욕 증시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대 지수가 뉴욕 증시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 배경에는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있습니다.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오늘은 순매수 전향하면서 우리 증시를 좀 받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1.15% 하락했는데 중요한 선이 16,000선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선이 추세의 지지선과 근접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선을 이탈했을 때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3거래일 그러니까 이때 장대음봉 나오고 도지 마감했다가 오늘 장대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21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좀 살펴볼게요. 지금 4,560선이 위태롭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4,500선 이탈하고 61선, 121선, 61선은 이미 이탈했습니다. 121선까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관련주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 역시도 좀 꾸준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21선을 만약에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2,5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른다면 2,650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이평선들이 역배열로 전환되었고 이 역배열된 이평선 구간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는지 추후에 좀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상승하면서 850선을 재탈환했는데 마찬가지로 121선 부근에서 제가 박스권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고 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지켜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간단하게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최근에 광고 섹터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력 설비가 괜찮아 보입니다. 단타 말고 중장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력 설비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내가 단기 투자 성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실적까지 부진한 모습이 더해지면서 좀 압박을 느끼고 있는 증시 상황들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환율 속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탄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고나 전선, 전력 설비 같이 새로운 섹터들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하나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이 철강 섹터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정부에서 이제는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로 인상한다라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중 갈등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철강 섹터들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철강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적으로 좀 신선한 재료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액 보조금을 받는 중국 철강사들 경쟁이 아니라 이건 부정행위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 이례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무역 분쟁이 반도체, 바이오, 조선 해운으로 번졌는데 철강 쪽에서는 좀 드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철강 관련주에 좀 돈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철강이랑 알루미늄에 관세 25% 부과하겠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3배 인상입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인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주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장주는 하이스틸입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 마감했네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잘 닫혀 있다가 중간에 풀리곤 했는데 자, 이거는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말씀드릴 거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새로운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물대가 있고 50 위주 신고가를 찍지 않은 종목은 웬만하면 지향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략주 보면은 다 완전 천장권에 있는 종목을, 고가권에 있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이스틸이나 철강 관련주는 제가 짧게 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괜찮은데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한 1, 2년 전에 5,000원대에 샀다 가정해 볼게요. 철강 관련 어떤 이슈가 있어서 내가 지금 5,000원대 물려 있었습니다. 기간은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년 정도 됩니다. 이때 물려 있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에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상한가를 쳤어요. 지금은 팔지 않았습니다. 왜죠? 좋은 재료가 나왔으니까 상한가 정도는 치고 내일 오르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5,000원에서 7,000원 들고 있으신 분들, 매물대가 있으신 분들은 물량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증거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최소한의 거래 대금을 이용해서 일단 상한가를 만들어놨어요. 문제는 언제냐? 내일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보시면 상한가를 계속 풀었다가 닫았다가 하잖아요. 이러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아, 어떡하지? 이 상한가가 자꾸 풀리네. 일단은 절반이라도 던지자. 일단 이런 심리가 첫 번째로 좀 생기고요. 두 번째는 내일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시초가에 갭을 띄울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 이미 여러 번 반복했어요. 자, 2023년 9월입니다. 상한가 이후에 시초가 띄웠는데 13% 고가 찍고 5천 원 돌파할 것처럼 하다가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이 기간이 무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 말씀드렸잖아요. 고민이 됩니다. 재료는 너무 좋고 다음날 오를 것을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전처럼 올랐다가 쭉 빼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내가 내일 시가 갭 떴을 때 팔면은 수익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5천 원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드디어 물린 종목을 탈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부풀려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전 차트 대입해 봤을 때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이런 약간 걱정,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내일 세력들이 흔들기에 들어갈 거예요. 주가를 띄웠다가 분봉상으로 쭉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호가창을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일 장중에 호가창이 어떤 배열로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신규 매수하실 분들 혹은 들고 계신 분들은 지지라인을 명밀히 본 다음에 그 지지라인이 이탈하면 물량을 던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지라인은 어디냐면요. 간단합니다. 3,775원인데 한 3,700원 담으시면 됩니다. 3,700원이 오늘 상한가의 종가 라인 부근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력들이 추세 상승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70원, 3,700원 부근을 훼손하는지 훼손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내일 시가에 들어가신 다음에 매입가 대비해서 5% 짧게 익절 목표로 하시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신스틸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섹터인지 강하지 않은 섹터인지를 구분할 때는 그 섹터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수급이 어떻게 몰리는지, 관련주가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까지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유기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릴 때는 플레이드, FS의 모비데이즈, YG버저 이런 종목들이 다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스틸 같은 경우에는 철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1.5파에서 2파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스틸이 지금 상한가 마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가지 전략 세워드릴 건데 우선 분봉상으로 봤을 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5호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분봉상 지지 라인이 한 3,700원 라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들어가셔가지고 단기 목표가는 3,9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내가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 라인입니다. 이때는 눌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전고점 라인은 돌파일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500원이 되겠네요. 4,50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인 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만 보더라도 개인들의 매매 심리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오랜 기간 좀 물량이 잠겨 있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오늘과 내일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일지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원전 섹터 짚어볼 텐데요. 원전 관련주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쉬어갔던 섹터이긴 합니다만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다음 주 산업부 장관이 체코를 방문해서 원전 수주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네, 원전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재료 좀 말씀드리면서 모멘텀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 차트 분석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멘텀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그래서 체코행을 한다고 하는데 뭐 3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정부가 원전 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네요. 그래서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문제죠. 법을 만들려면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재료가 뭐 어떻다 판단하기 힘드니까 이것마저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 관련 재료는 이전부터 있어 왔던 재료입니다. 채권 수주권 몰랐던 사람은 없죠. 저도 알았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알았기 때문에 재료적으로는 그렇게 강하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차트적으로 봤을 때 관련주들이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관련주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에너토크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제가 철강 관련할 때도 심리 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차트를 봅니다. 왜죠? 차트의 역사를 보면은 추후에 어떻게 그려질지 대충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앞에 보시면 12월 1일에 그리고 11월 24일에 주가가 빵 하고 튀었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종가상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때 아마 뭐 토론방이라든지 뭐 지인들 중에 뭐 원전 관련 섹터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원전 관련주는 신용 비율도 높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또 유통 비율도 높아서 무겁기 때문에 주가가 장중에 오를 때 바로 팔아야 되구나. 왜? 장중에 빠지니까요. 아마 그런 생각을 차트를 통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장 참여자들,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 캔들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또 마감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12월 1일 매집봉 캔들처럼 종가에 마감이 된다면 우리가 신규 매수 검토하기 힘들죠. 아직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다 안 쥐었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캔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진엔텍 한번 볼게요. 우진엔텍이 그나마 좀 좋은 종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매매 기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박스권 이렇게 그려지고요. 우리가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 지지라인 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지라인 기법을 쓰자니 장기 이평선이 좀 걸리긴 합니다.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 강한 저항 라인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지지 라인보다는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저항 구간이 32,000원 정도 됩니다. 32,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시고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인 38,2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 관련된 전략들 종목별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전력 설비 섹터 짚어볼 텐데 AI 열풍 속에서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는 것들이 전력 설비 그리고 전선 쪽이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시금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네, 전력 설비 섹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 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 호재가 있죠. 그래서 전력 설비 기업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AI 쪽 수요가 좀 많아지면 여러분들 전력 소비가 많아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HBK 같은 경우에 전력 소비량이 한 국가와 맞먹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AI가 성장함과 동시에 전력 설비 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커니즘 기억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LS 일렉트릭이 전력 산업을 선도할 초격차 솔루션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개별주 이슈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5년치 주문이 꽉 찼다고 하네요. AI 돌풍에 수요 폭발한 한국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바로 H현대일렉트릭입니다. 당연히 대장주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뭐 눌렸다가 올랐다가 눌렸다가 올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해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LS 일렉트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요거는 제가 새롭게 말씀드리는 기법 같은데 4월 12일 금요일에 157,700원 고가 라인 찍고 종가 내려왔죠. 이거 윗꼬리를 메운다 해서 뭐 제가 기법명을 정하진 않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윗꼬리가 여기 달렸잖아요. 요거를 메꾸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메울지 안 메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종가상으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다시 달리면 어떡하나요? 그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마감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팽형 캔들로 마감을 한다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매입가 대비 플러스 10% 수익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실리긴 했는데 이거는 세력들의 물량이 아닙니다. 앞서서 바닥 구간에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라 보여지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세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추세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1만 5천 원이 추세 지지 라인입니다. 21만 5천 원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전고점 라인인 26만 5,500원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섹터는 우리가 눌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공략했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리뷰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가 다뤄드렸던 S바이오메딕스가 오늘도 27%가량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리뷰로 다뤄드렸었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에 공략했던 SP소프트입니다. 이번 주에 공략했는데 오늘 당장에 또 14%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종목씩만 저희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어요. 한번 SP소프트도 오늘 짚어볼까요? 네, SP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 방송 출연해서 매일 공략주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좀 잘 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드렸던 공략주 뭐가 있을까요? 과운전선, YC캠, SP소프트, 아까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바이오메딕스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리뷰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SP소프트 시간이니까 구체적인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1,350원이네요. 고가 기준으로 17%. 저희가 19,950원 4월 15일에 공략했는데요. 이때죠. 이때인데 이거 고가놀이 패턴이라고 아실 겁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패턴인데 상한가 이후에 종가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이 라인 횡보하면서 움직인다 이거죠. 우리가 손절 라인은 19,000원 잡으시면 됩니다. 이때가 거의 종가 라인이기 때문에 19,000 라인은 아직 이탈 안 했어요. 이때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수익 구간이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 10%에서 15% 구간이 나오면 일단은 분할 익절 하시면 됩니다. 분할 익절 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제가 2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 절반 익절 하시고 최종 목표가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공략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SP소프트 오늘의 공략주 리뷰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종목씩만 공략주로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공략주 센즈랩이라는 종목인데요. 모멘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협업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던 경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전력설비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AI 데이터 센터 강조해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135조 원이고요. 아마존은 202조 원. AI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 이력이 있는 센즈랩이 한 번 더 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박스권의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나왔죠. 이거 제가 아까 그 LS 일렉트릭 전력 설비 관련주 말씀할 때도 강조드렸지만 윗꼬리를 메운다. 아시죠? 윗꼬리를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메우고 나서 들어가는 전략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딱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 형성되어 있죠. 지금입니다. 단기 추세의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장 중에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가에 들어가시고 최종 목표가 1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영수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센즈랩까지 자세한 전략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중 패권 분쟁에도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입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아울러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1분기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임상은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미국 경기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기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 볼게요. 전문가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그동안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오늘 본 이슈로는 회복 기대감들이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1차적으로 미국,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GDP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아라비아 숫자에서도 5단위, 10단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GDP의 기준에서 중국은 특히 5%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1분기 GDP 성장률이 5.3%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올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상당히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 가운데서도 이게 유지가 될지 이런 쪽에 어떤 의구심이 이제 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미중 패권 어떤 분쟁의 다툼들이 지난 트럼프 정부부터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악재였던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 시장이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계속해서 미중 패권 각기 이제 산업별 섹터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충돌이 좀 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버텨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양대 대교육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성장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건데 첫 번째 부분들은 금리 인하 쪽에 좀 해당이 되죠. 지급 준비율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위안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걸 약간은 강행을 하려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채 매입을 통해서 중국식 양적 완화를 실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일본의 이제 밸류업 그걸 따라서 또 우리나라도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현재 국구조가 이제 발표가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발표가 좀 됐던 그러면서 굉장히 이동성의 효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2004년에도 비슷하게 발동이 됐고 또 2014년에도 발동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올해 2024년 되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에 대한 어떤 증시가 약간은 화랑세, 약간 유동성 정도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중 패권의 다툼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세계 1등 어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쇼핑몰이나 제조업을 보고 있는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쉐인, 뭐 알티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장악을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제조업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증시의 어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월봉 차트, 연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현재 중국 경기는 한번 2000년 초에
2004년이죠. 2004년 이후 한번 크게 슈팅이 됐고 오랜 동안 거의 한 10년 넘게 행보에도 수렴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야기했던 2014년에도 한번 증시 이제 별로 어떤 정책들이 좀 있죠. 이번에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방향으로 제시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명실상부한 G2 쪽의 또 위상을 좀 가지고 한 번은 슈팅이 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급락을 회복하고 행보를 하다가 최근 어제부터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슈팅 작업들이 좀 일어나지 2단 상승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그다음에 소비 관련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패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특히나 강한 전기차 섹터들 그리고 쇼핑몰이나 제조업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까지도 지켜봐야 될 시장 흐름들을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롯데 관광개발부터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게 카지노라든지 여행업 전반적으로 좀 업황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 특히나 또 중국의 노동절 특수로 인해서 유커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세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다 말씀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롯데 관광 개발을 좀 했던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제주도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보시면은 중국 하이난성, 그러니까 해남성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는 게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 제주도에 유입하는 어떤 부분 인구가 점점 계속해서 많아질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요코의 유입들이 경기 회복이 약간 더디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약간 더딘 부분도 있고요. 약간의 한류 쪽의 어떤 흐름들이 약간 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약간 고전을 하고 있지만은 트렌드가 계속이 되면서 제주 어떤 관광 유입들이 상당 부분 많이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장을 좀 했던 현재 드림타워 건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지 개념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또 그 안에 또 카지노를 이제 개장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성들이 약간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제 수혜주로 약간 떠올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17,000원에서 지금 이제 반토막이 좀 났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좋아지고 최근 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빠졌지만은 오랜 동안의 행보의 어떤 탈피 국면이 어제도 나타났고요. 오늘도 나타난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 나와주면은 나와줄수록 현재 이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카지노, 또 관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롯데 관광개발 한번 오늘의 이제 특징주로 제시를 좀 합니다. 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관련주죠. 롯데 관광개발 첫 번째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짚어보겠습니다. K푸드의 위력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 수출도 확대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고금리 속에서 고환율 속에서 이런 식품 관련주들이 좀 영업이익이 늘 것 같다라는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데 조정 없이 좀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 행보, 다시 말해서 원화 약세가 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K푸드 열풍을 좀 따라서 이쪽에 라면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혜를 보는데 그중에서 삼양식품을 약간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중에서 약간 시가총액이 약간 가벼운 것도 물론 이제 지금 이주기 때문에 무겁지는 않지만은 가볍지는 않지만은 삼양식품의 어떤 그 히트 메이커 불닭 볶음면 이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지임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공장 증설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테디셀러서 후속 냉동 제품 개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또 가장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강원도에 놀러 갔을 때 주로 이제 대관령 쪽에 많이 갑니다. 대관령 쪽에 목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에서 직접적으로 목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삼양목장이라고 이제 수백만 평의 어떤 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동산 개발을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알펜시아 리조트하고 협업을 위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 가치만에서도 상당 부분 현재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삼양식품의 밸류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삼양식품이 한번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10만 원대에서 약 20만 원대죠. 20만 원대 이때 한 이슈가 한번 크게 불었던 그런 부분이 됐는데 그 뒤로 상당 부분 아주 오랫동안 또 행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올해 4월 부근까지 약 8개월 정도 행보 끝에 이 박스권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단기 과열의 또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요거는 뭐 이격수렴 행보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고환율 수혜주의 개념으로 어떤 수출 기업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셔도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중국과 함께 또는 현재 고환율과 함께 주목을 좀 해야 될 종목이 삼양식품이지 않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고환율 시기에서는 우리가 수출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되고 그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잘 움직여줄 수 있는 삼양식품 오늘의 종목으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공략주들 중에서 저희가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 리뷰로 먼저 만나볼 텐데요.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엊그제 공략했던 동원시스템즈 저희가 2차 전지 이 알루미늄 박 관련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이틀 만에 10%가량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좀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2차 전지주들 조금씩 흐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리뷰를 해주실까요? 예. 자, 2차 전지 쪽의 또 흐름들이 거의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추천을 했지만은 조금씩 약간 좋아지고 있는데 동원 시스템즈는 알루미늄 박, 동원은 참치캔으로 유명하죠. 이걸 2차 전지 쪽에 사업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이고 또 기업에 대한 또 그룹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밸류업이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족중을 좀 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동원 시스템즈가 한번 크게 한번 슈팅을 준비를 하다가 3만원에서 5만 원이면은 뭐 60% 이상 좀 했죠. 그러면서 장이 안 좋아서 한 달 정도 지루하게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국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60일선에 좀 닫았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눌림목이 되고 다시 한번 21선이 종식 돌파될 때는 본격 상승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타이밍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의 섹터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씩 회복 기대감들이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가져와 주셨을지 혹시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에서 한번 골라볼까요?
네, 2차 전지 쪽에서 유일하게 소재 쪽에서 하지 않는 종목 분리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 오늘은 분리막에 대해서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는 종목은 이제 분리막 쪽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고체가 진행이 되면은 이 분리막 부분들이 거의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에 불과하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분리막 모습을 현재 외관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무슨 화장지 두루마리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걸 이제 분리막 소재로 이제 사용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분리막의 어떤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양극재가 제일 많지만은 분리막에서도 상당 부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분리막은 아시다시피 그 기능에 대해서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으면은 그 전체가 이제 전해액이란 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전해질이 전해액에 녹아서 리튬 이온을 녹여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통과하는 그런 어떤 이동 통로의 역할, 분리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그 이 구조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현미경으로 촬영하는 구조 보면은 이렇게 좀 생겼죠. 왼쪽에처럼 생겼는데 이게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고성능 폴리에스테르를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기계적 방식, 건식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십식 방식은 화학적 작용으로 좀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뺐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건식 작용이고 또 이걸 늘리는 작업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이제 이 파란색, 약간 그린색으로 된 것이 천입니다. 좁은 천을 가로 세로로 계속 늘려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분리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장치 산업의 또 흐름이기 때문에 큰 자본만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학적 방식은 약간의 화학적인 첨가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건식 방식이 이제 대세를 이루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근데 왜 이제 분리막이 이제 중요하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떻게 보면은 메인 벤더가 두 개 다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도레이 LG 화학 자체도 원가 열이의 어떤 단점, 그다음에 상해 에너지에서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IRA 법리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다른 업체들이 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 부분에서 기회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부분, 그다음에 IRA 때문에 미국 현지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분리막도 전해액의 엔캠처럼 질주를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혜주가 떠올 것인지 한번 또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분리막 섹터 저희가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제2의 엔캠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예, WCP입니다. 네, 일단은 분리막 섹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WCP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WCP 부분들이 현재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P는 현재 W스코프라는 도쿄 증시가 상장이 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법인을 좀 차렸죠. 특히 현재 전기차용 공장을 좀 차린 부분들이 WCP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내에 상장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WCP
여기에서 WCP가 주로 납품하는 회사 부분들을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삼성 SDI하고 오랫동안 끈끈한 관계에 있고 대부분을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 이 3사 공급사의 내역을 보시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도레이사, SK온은 SKIET 이런 관계가 있는데 LG 에너션 현재 솔루션 쪽에 침투가 좀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삼성 SDI가 미국에 현재 전기차 공장, 2차 전지 공장을 좀 차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로 약간 떠올릴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신규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되는 고객국 동향을 잠깐 보면은 삼성 SDI는 물론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토요타라든가 기존 유럽 전기차 여기에 납품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 현재 미국 현지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제재, 위해 집단 지재가 좀 되고 있고 또 배터리가 공산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CP가 공장 증설을 좀 계획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생산 연량 캐파 보시면 알겠지만은 점점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WCP의 어떤 제품 생산의 경쟁력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연신 공정, 그다음에 마무리 공정에 양면에 이제 코팅을 좀 해야 되는데 양면 동시 코팅할 수 있는 원가 절감 구조 이런 그 제조 생산 기술의 공정력을 완벽하게 확보를 좀 해주기 때문에 비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차트가 연달아 거의 급락을 하고 굉장히 안수빈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차트가 나중에는 큰 움직임들인데 WCP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87,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최근에 투매가 약간 장이 안 좋아서 투매가 나왔죠. 근데 거의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3만 원까지 급락을 했는데 오늘 모처럼 첫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바닥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물론 첫 양봉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 숨구르기 이런 끝에 21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되는 약간의 뭐 중기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CP가 상당히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아무래도 수주 기대감과 함께 캐파가 증설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오늘의 공략도 짚어봤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오후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철강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 고환율에 관련된 소비주 관련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순환매 전략들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바이오도 낙폭화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강과 중국 관련주들 바이오와 이제 고환율 관련된 종목들까지 오늘 오후장의 키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철강과 원전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를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철강과 음식료, 바이오, 순환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께서는 센즈랩을,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WCP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